꼭대기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탑다운 방식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먼저, 그 다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라고 정리만 하면 돼요. 뭐 정리하는 파트에서 약간 암기할 게 있긴 하지만 또 암기를 이런 패턴으로 암기하면 돼 라는 걸 좀 알려줄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먼저 열에 대한 속성을 좀 정리를 하면 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열은 고온의 물체가 있고요. 저온의 물체가 있습니다. 두 사각형의 크기가 어때 보이나요? 똑같아 보이죠? 네. 대답하지 마. 똑같아 보이죠? 사각형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춘 건 둘의 m값이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m이 뭐야? 질량이죠. 질량. 우리 지금 배우는 게 물리잖아. 그치? 아니야? m은 질량입니다. 자, 질량이야. 자, 그리고 얘가 뜨겁게 빨갛게 그렸다는 건 온도가 높다는 건데 이걸 100도씨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얘는 40도씨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질량이 똑같은데 제가 온도가 높은 이유가 뭘까? 이게 많아서. 에너지. 비슷해요. 지금 원하는 답은 한 글자. 공기. 써져 있는데? 열. 에너지도 열. 원하는 답은 한 글자라고. 아이 행복 111이라고 써있네. 이렇게 줄까? 오늘은 어린아이니까. 열이 누가 많다? 왼쪽에 열이 많겠죠? 열이 많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랬어. 몇 개 있어요? 10개. 10개 있죠. 열이 많아서 10개 그린 거예요. 열 받나요? 네. 라임 있죠. 받아요. 좀 이렇게 약간 랩도 잘해요. 열이 많아서 10개나 그렸고 열 받지 않아야 돼요. 10개. 그냥 몇 개 그리면 될까? 10개. 4개 그리면 되겠죠. 열이 4개밖에 없으니까 40도인 거야. 열이 10개면 100도라고 한다면 4개면 40도겠죠.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열의 양에 온도가 비례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단 뭐가 같을 때 질량이 똑같을 때. 자, 둘이 딱 붙여넣으면 열은 특성상 이동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높은 곳에서. 뭐가 높은 곳에서? 열. 땡. 온도가 맞아요.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가는 게 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쪽이 어디냐면은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열이 하나 이동을 해요. 그지?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돼요? 50도가 되고 얘는 90도가 되죠. 아직도 얘가 온도가 높죠. 또 움직여. 2개 움직였어. 얘는 80도, 얘는 60도. 아직도 더 움직여야 되죠? 하나 더 이동해. 이게 어떻게 돼요? 얘도 70도씨가 돼요. 얘도 70도씨가 되죠. 둘이 온도가 같아졌습니다.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이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합니다. 우리 동적 평형을 잘못 배워가지고 계속 이동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라 여기는 절대 이동하지 않아.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라서 온도가 같으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동적 평형을 여기 적용하지 마. 동적 평형 적용하는 거 아니야? 그냥 평형이야. 이 그냥 평형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해요. 열평형. 열이 평형 상태를 이루었다. 이동 따윈 있다 없다? 이동하지 않는다. 동적 평형 끌면 안 돼.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둘이 열평형에 도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동한 열이 몇 개야? 3마리죠. 3마리의 열이 이동했죠. 이 이동한 열의 양, 이동한 열의 양을 2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열? 써져 있어요. 저기 써져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왼발을. 아니야. 아니야. 뭐라고? 정답. 열량.
적극적인 수업을 위해서 하는 거야. 다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 봐봐. 열의 양이라서 이름이 열량이에요. 열량. 앞으로 열량이란 말을 딱 들으면 이동안 열의 양을 말하는구나. 즉 열의 어느 정도 열의 양을 말해요. 열의 양을. 열량을 기호로 Q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Q. 발음 좋은데요. Q. Q라고 표현을 해요. Q 열량을 Q라고 표현하고. 자, 이동한 열의 양을 구하시오. 열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소개할게요.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로 구합니다. 이거 중학교 때 봤던 공식이에요. 열량 구하는 공식. 여기서 C가 뭐냐? 도일이만 따라해봐. PR. 그냥 저 뒤로 갈게요. 그럴까? 느낌 딱 왔어? M은 뭐야? 했어, 잠깐. 질량. T는 뭐죠? 시간 아니에요. 거리. Temperature. 온도. 온도는 온도인데 앞에 델타라고 삼각형 붙었죠? 정확하게는 온도의 변화량. 온도 변화량으로 합니다. 실제로 보여볼게요. 이동한 열 3개요 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말해야 돼? 질량을 그냥 우리 10kg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A라는 물질에서 빠져나간 열의 양이나, 자, 이것도 구워봐. A가 1은 열의 양 몇 개? 몇 개? 3개. B가 얻은 열 몇 개? 3개죠? 이거 무조건 같아야만 합니다. 그죠? 얘가 3개 뿌렸는데 제가 4개 가져가. 이럴 수 없죠. 그래서 A가 잃은 열은 무조건 제가 얻은 열의 양과 같아야겠죠? 둘 다 열의 양, 얘도 열의 양이니까 Q는 CM 델타 T, 얘도 Q는 CM 델타 T를 써서 얘를 같다라고 놓고 식을 세워서 앞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라고. 오케이? 다시 말해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은 같은 물질일 수도 있으면 다른 물질일 수도 있죠. 물질의 종류마다 뭐가 달라? 비열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A의 비열을 구해요. 갑자기? 대신에 뭘 준다? 이거 다 주는 거야. 비열 빼고 다 줘. 이 녀석의 비열 줘.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저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비열도 구할 수 있고 다른 거 다 주고 질량을 안 줘. 질량도 구할 수 있고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오늘의 핵심. 그래서 암기법으로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뭐야? CMT잖아? 두 가지 암기법이 있는데 마음에 들면 선택하세요. Q는 되게 품질 좋은, 품질 영어로 뭐야? 퀄리티, 누가 말했어? 좀 가져갈 거야? 퀄리티라고 해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첫 번째, 시멘트. 뭐요? 시멘트. 두 번째, 퀄리티 좋은 시암탉. 시암탉.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멘트가 좀 직관적이죠? 직관적이죠? 시멘트가 약간 좀 너무 이제 건축 쪽이다. 별로 건축 쪽을 싫어한다. 시암탉으로 생각 쪽에 돌리면 됩니다. 시암탉 또는 시멘트로 외워줍니다. 각각의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뭔지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죠? 실제로 보여보자. 10kg이라고 가져가고요. 얘가 잃어버린 열량 해볼게요. 그리고 A라는 물질을 비열 1짜리. 비열 1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 기준 물질. 비열 1입니다. 비열 1. 비열에 대해서 이따 설명할 거야. 비열 1짜리 물이라고 한다면 공식에 적용해서 구해보면 그럼 A가 B한테 잃어버린 열의 양을 구해라 그러면 잃어버린 열의 양을 구하면 비열 얼마? 1. 질량 10kg. 그 다음에 온도 변화 몇 도? 몇 도? 30도. 자, 델타 T는 30을 집어넣어서 300kcal가 이동했습니다. 라고 구해내면 됩니다.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는 열량의 단위이고요. 질량이 킬로그램 나오면 킬로칼로리.
질량이 g이 나오면 칼로리라고 하는 칼로리. 혹시 이거 칼로리 바란스 아니었죠? 칼로리 바란스라는 거, 바 형태에 보이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왜 칼로리라는 말을 쓸 때 다이어트 식품이나 몇 칼로리 칼로리 얘기하잖아. 칼로리가 뭐야? 결국 칼로리가 열량이야, 열량. 이걸 먹으면 몇 칼로리가 나와? 열이 얼만큼 나와 이 뜻이라. 어? 몇 개? 5개. 5 곱하기 5는? 그래서요. 그냥 물어봤어요. 이렇게 열량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A가 잃은 열량 몇 킬로칼로리? 300킬로칼로리. 그러면 B가 얻은 열량 얼마일까? 300이죠. 300이죠. 여기다가 300을 집어넣고 온도 변화 얘도 30이죠. 보이나요? 온도 변화 30이죠? 온도 변화가 30이야. 근데 만약에 질량을 10이라고 안 주고 5라고 준다면 질량에다 5 집어넣으면 C가 얼마나 될까? C가 2가 되죠. 그죠? 이렇게 C를 구하니까. B라는 물질의 비율이 얼마다? 2입니다. 라고 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이니까. 물론 비열이 1 넘어가는 건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대부분 다 비열이 1보다 작습니다만 물이 그래서 비열이 엄청 큰 녀석이지만 저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빌드업으로 비열 얘기잖아요. 비열. 연료량. 자, 비열은 소문자 C를 쓰고요. 연료량은 또 대문자 C를 쓴다. 겁나 헷갈리죠. 그죠? 기호로 소문자 C, 대문자 C를 구분해줘야 되는데 일단 비열의 정의를 먼저 얘기할게요. 비열. 제가 어떤 물질을 1kg을 준비합니다. 1kg. 여러분들은 물을 상상하세요. 물 1kg을 준비를 해요. 1kg이면 한 1리터쯤 된대요. 1리터쯤 되는데 1리터를 준비한 다음에 그 녀석의 현재 온도가 만약에 20도씨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현재 온도가 20도씨인데 이 녀석을 1도씨만큼 높일 거야. 21도로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럼 열을 넣어줘야 돼, 열을 빼줘야 돼. 넣어줘야죠. 열을 넣어주는 거니까 열을 이동시켜야 되죠. 즉 열량을 공급해야 됩니다. 맞죠? 이때 공급한 열의 양이 1kcal였단 말이야. 다시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물이니까 했는데 공급한 열의 양을 이제 비열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다시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또는 공급한 열의 양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의 비열이 1이야. 뭔 소리야? 물 1kg을 1도 올리는데 얼마의 열량이 필요하다? 1kcal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비교로 모래. 도현아, 모래는 비율이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모래는 비열이 물보다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정답. 오, 감각이 있는데요? 비율이 작아요. 모래의 비율은 0.19 정도가 됩니다. 0.19. 뭔 소리야? 모래 1kg을 준비해. 얘를 1도 올리려면 열을 얼마만 가하면 돼? 0.19kcal만 가하면 된다는 뜻이라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물하고 모래를 갖다 놓고 똑같은 열을 빡 가하면요. 누가 온도가 쭉 올라가겠어? 모래가 온도가 쭉 올라가겠네요. 맞죠? 그래서 해변가 가면 모래가 그게 겁나 뜨거운 거야. 이해해요?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모래 온도는 쫙 올라가는 대신에 물의 온도는 잘 안 올라가거든. 이게 비열 차이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열 차이. 비열 차이 때문에 얘는 온도가 쫙 올라가는데 조금밖에 안 올라가지. 온도 변화량이 다르죠. 왜 달라? 비열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온도 변화하고 비열의 관계를 저기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공식을 변형해서 잘 봐.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뭐야? 비열차가 온도 변화랑 관련돼 있대. 이거를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봐. 어떻게? CM분의 Q 나오죠. 어? CM분의 Q가 나옵니다. 뭔 소리야? 지금 해변가야. 해변가니까 태양이 공급하는 열 에너지가 어때요? 같아요. 그죠? 같은 양의 물과 같은 양의 모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비열이 작은 모래가 온도 변화가 그보다 크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온도 변화와 비열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 변화가 얼마나 커요? 0.2라고 가정한다면 5배 차이가 나겠죠? 5배. 다시 말해서 모래가 5도 올라갈 때 물은 1도밖에 안 올라가는 얘기죠. 그래서 5도, 1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그래,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걸 질량에 대해 정리하면 질량은 CT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열량을 공급하고 같은 같은 종류의 물질, 즉 똑같은 물질이야. 물이라는 물질을 준비하고 하나는 1kg을 준비하고 하나는 500g만 준비해. 질량이 다르죠?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누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까? 물이 적은 게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야? 질량이 적으니까 더 많이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 나와 있다니까? 자, 같은 열을 공급해 같은 물질에다가 비열이 같다는 건 같은 물질인 거잖아. 같은 물질에다가 같은 양의 열을 공급하면 질량이 작은 놈이 온도 변화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질량과 온도 변화의 관계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다. 무슨 말이야? 물질마다 비열은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비열을, 이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의 비열을 구할 수 있다면 그 물질이 뭔지도 알 수가 있겠네. 그죠? 이렇게 비열을 이용해서 물질의 종류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자, 연료량은 자, 일단 연료량. 열을 얼마나 담을 수 있냐는 건데, 봐봐. 열을 얼마나 담을 수 있냐는 건데, 간단하게. 여기 10도짜리 물이 있고, 10도짜리 모래가 있어. 둘 중에 열이 어디가 더 많은 열이 담겨 있을까? 물이겠죠. 왜? 물을 10도 올리면 열을 엄청 넣어줘야 되잖아. 그치? 열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이 연료량이 큰 거야. 그 물하고 모래 중에 누가 비열이 컸었어? 물이 비열이 컸죠. 비열이 클수록 더 열을 많이 담을 수 있겠구나. 그치? 많이 담을 수 있겠죠.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량은 열을 담을 수 있는 용량 뭐에 비례한다? 비열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같은 물이야. 얘는 1kg이고 얘는 10kg이네? 어디다가 더 열을 많이 담을 수 있어? 10kg이죠. 그죠? 자, 당연히 뭐에도 비례한다? 질량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연료량 공식이 그냥 CM이야. 연료량은 CM으로 합니다. CM. 암기법으로는 CCM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크리스찬 종교 음악을 CCM이라고 하죠. CCM이라고도 합니다. 자, 연료량 공식은 CCM, 열량 공식은 Q는 CMT. 이렇게 두 개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또 둘을 콜라보레이션 하기도 합니다. 콜라보레이션. 자, 콜라보레이션. 어떻게 하냐면, 봐봐. Q는 CM 델타 T죠. 근데 CM이 뭐야, CM이? CM이 C죠. 그래서 Q는 CT가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우리 물리죠, 오늘 물리. 물리랑 같아요. 같은 내용이 겹쳐. 그래서 Q는 CT라고 공식을 변형할 수도 있어. 다른 말로 뭐야? 이걸 델타 T에 대해 정리하면은 델타 T는 C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양의 열을 공급할 때 연용량이 큰 녀석이 온도 변화가 적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연용량이 큰 녀석이 온도 변화가 적어. 대표적인 예로 뭘 말할 수 있냐? 뚝배기. 졸면 뚝배기. 그죠? 뚝배기. 뚝배기하고 냄비를 비교할 때 뚝배기하고 냄비 중에 누가 온도가 쫙 올라가요? 열을 가하면. 냄비가 먼저 쫙 올라가고 뚝배기는 천천히 올라가요. 그럼 나중에 식을 때 누가 먼저 식어요? 냄비가 쫙 식을 때 뚝배기는 천천히 식죠. 연용량이 큰 게 열을 넣어줄 때도 오랫동안 넣어주고 빠질 때도 천천히 빠집니다. 열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뚝배기가 연용량이 훨씬 더 커서 그래요. 그래서 뚝배기가 연용량이 크니까 냄비보다 연용량이 크니까 연용량이 크니까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을 저 공식만 써놓고 비교해보면 다 비교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문자 씨, 소문자 씨가 너무 헷갈리잖아. 그래서 쌤이 만든 게 하나 있다. 쌤은 대학교 때 꿈이 있었어. 대학교 때 꿈이 캠퍼스 커플이 꿈이었어요. 꼭 CC가 돼야지. 그래서 주변에 여자애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날 까이고 넌 키가 작아서 싫어. 못생겼어. 밥을 너무 많이 먹어. 아무튼 하는 얘기고요. 근데 CC가 꿈이었는데 내가 선생님께서 CC를 굉장히 부러워했단 말이야. CC를 부러워했단 말이야. CC 한 커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야. CC 한 커플이 걸어가는데 깡패가 나타납니다.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겠죠. 남자가 도망가는 거야. 남자가 어떻게 도망가냐? 미안해. 나 힘이 없어. 도망간다. 되게 조그매져서 도망가는 거야. 조그만 씨가 그래서 겁나 비열하죠. 겁나 비열하잖아. 그래서 작은 씨가 비열이라고. 작은 소문자 씨가 비열이다. 알겠죠? 비열이다. 비열해. 소문자 씨가 비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에 대한 공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열량계를 이용해서 얻고 잃은 열량계 여기 286쪽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공식이 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달 거예요. 합시다. 핵심 했으니까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그 사이에 잠을 좀 깨길 바래요.